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와이프가 아침밥을 안 차려줘 라는 게시글이 있는데 이게 뉴스 기사에도 나왔거든요. 아니 뭔데 이런 것까지 뉴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유가 있겠죠. 일단 내용을 한번 봅시다. 결혼 전엔 우리 엄마가 아침마다 따뜻한 밥에 국에 반찬까지 딱 해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음.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와이프는 아침에 눈 뜨면 아직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음. 내가 씻고 옷 입고 나와도 밥상은커녕 물 한 잔도 없음. 결국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사서 출근하는데 솔직히 이게 결혼생활 맞나 회의감이 드네. 내가 뭐 호텔식 풀코스 바라는 것도 아니고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이면 되는데 그것도 힘들대. 요즘 세상에 누가 남편 아침밥 해주냐, 그냥 사 먹어라 이러는데, 그러면 난 결혼 왜 했냐, 그냥 혼자 살지.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매일 아침밥 해줬는데 와이프는 이게 그렇게 힘든가? 오늘따라 엄마 아침밥이 생각나서 괜히 서운함. 다른 집 와이프들도 다 아침밥 안 해주냐? 솔직히 이러면 결혼생활 의미가 있나 싶다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이 글에 보이는 문제점들만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짚기 전에 아셔야 되는 사전 지식이 있는데, 글쓴이는 외벌이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부부랍니다.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인지하고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 엄마는 차려줬는데 이건 전제부터가 잘못됐어요. 예전에는 남자들만 거의 일을 했으니까 노동시장에 남자들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성별은 집에서 전업주부 하고 있는 거 아니면은 백수가 많았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백조입니까? 그럼 노동시장을 치킨 게임이라 생각하고 K로 시작하는 그 나라가 70년도에서 지금까지 고도 성장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 지식을 끼고 생각해보면 남자들 혼자 일할 때가 물가 대비 소득이 높았겠습니까? 아니면 남녀 같이 일하는 시즌에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줄었을 때 지금 같은 시기에 물가 대비 월급이 높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혼자서 벌어도 조금만 아끼면 집도 살 수 있었고 애들 키우면서 그 애들을 학원도 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할 수조차 없잖아. 첫 번째 조건인 집을 사는 것부터가 맞벌이를 해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시대는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전업주부인데도 저런 부부들이 훨씬 많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해야지. 자기가 할 일이 밥을 차리는 건데 남편이 외벌이 하러 나가는 건데 밥을 안 차리는 건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내가 맞벌이인데 남편에게 밥을 안 차려주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남편에게 하는 말과 생활 패턴이 잘못되었다는 거야. 요즘 세상에 누가 남편 아침밥을 해주냐? 그냥 사 먹어라. 라는데 넌 좀 맞아야 되겠다. 그냥 사 먹으면 돈은 누가 법니까? 아니 공무원 월급 뻔해뻔짜 아니야? 출근 22일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사먹으면은 돈은 언제 모으나요? 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돈 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 뒤로부터는 아무리 벌어도 생활비가 적게 써도 많이 나갑니다. 왜 버리면은 빚을 내야 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되죠. 맞벌이를 하더라도 적금액이 거의 반이 줄어든다니까. 그런 시기에 서로 밥을 차릴 생각은 안 하고 조금이라도 아낄 생각은 안 하고 나가서 사 먹는 게 당연하다는 저 말투부터가 굉장히 잘못됐지 않습니까? 저러면 돈 못 모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낄 수 있는 마지막 시기,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 시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끼면서 돈을 모아야 된단 말이죠. 어차피 애들 유치원 때, 유아원 때 해줬던 거는 기억도 못해. 초등학교 이후에나 조금 기억할라나? 지금 생각해 보시라니까. 초등학교 때 기억납니까? 드문드문 나잖아. 그 정도라니까. 뭔가를 해줘도 잘 기억도 안 난다고. 감사한지도 모른다고 그때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글쓴이의 와이프는 모든 언니아들은 남편의 밥을 아침을 안 차려주는 걸 전제로 상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요즘에 누가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냐?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런 사상이 문제인 거지. 요즘에 누가 남편 아침을 차려주냐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겠냐? 아니 와이프가 요리를 더 잘하면 와이프가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희생하면 그 사람이 감사해야 할 테니까. 근데 저 남자가 지금 감사 안 할 것 같습니까? 자기 엄마처럼 그 아침밥이 그리워가지고 와이프에게 차려달라고 했는데 차려주는데 감사 안 할까요? 더 열심히 감사하지. 그리고 저 상황이 지금 저희 집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저희도 맞벌이입니다. 한쪽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한쪽은 편집할 때나 잠깐 집에서 컴퓨터 만지고 나머지는 출근하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요, 빨래 설거지 전부 다 와이프가 합니다. 왜 와이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와이프가 돈을 적게 벌어서 그러냐고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요리를 해주려고 해봤는데 저도 요리를 못하는 편이 아닌데 와이프가 요리를
요리를 훨씬 더 잘해요. 이거는 그냥 더 잘하는 수준이 아니야. 제가 제빵까지 집에서 다 한다니까. 케이크도 집에서 만든다니까. 그 정도 수준인데 제가 비빌 언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간, 요리 전부 다 와이프한테 맡기는 거야. 청소는요? 와이프가 재택근무를 하니까 와이프한테 맡기는 거야. 집에 와이프가 더 오래 있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와이프가 그냥 겸사겸사 하는 거지. 누가 와이프한테 청소해라고 칼 들고 협박한 사람이 없다니까. 스스로가 하는 거라니까. 남는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하니까 말입니다. 빨래도 그와 같은 맥락이야. 제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와이프가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한 6배 정도 많으니까 그냥 와이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손해라고 생각하냐? 아닙니다. 그걸 왜 손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외국인 와이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집안일을 하는 걸 집에 오래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한다고 생각한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 내가 일을 조금 더 했다고, 집안일을 조금 더 했다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해요? 서로 따로 살지. 따로 원룸 살면 되겠네. 아니면 투룸 살고. 근데 그게 부부입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그렇게 안 살려고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누가 조금 더 일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손해라고 생각하냐고. 저렇게 생각하면 있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 글에 나온 요즘에 누가 남편 밥을 차려주냐 같은 편견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도 글만 읽고는 몰랐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다양한 시각에서 입각해가지고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하지만 댓글을 보고 나서 게시자들의 의도를 바로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맞벌임? 공무원 부부야. 맞벌이면 와이프도 출근해야 할 텐데 그냥 둬라. 욕심이 그득하네. 여기까지는 괜찮죠. 맞벌이니까 서로 힘드니까 귀찮으면 밥을 안 차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댓글 보세요. 흔히 엄마도 직장인이었음 아님 가정주부였음. 가정주부였으면 와이프 일 그만두라고 하고 밥 차려달라고 해야 맞을 듯. 이라는데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부부는 시간 많은 사람이 집안일 하는 거다. 서로 희생해서 서로 감사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누가 무엇을 하면 누가 뭘 하고 집안일 하는 것조차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희생하는 것조차 지기가 싫다는 거지. 손해보면 손해본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더 하면 말이죠. 댓글을 계속해서 보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아들아 그럴 거면 엄마랑 결혼하지 그랬어. 이것도 그냥 남편 즉 글쓴이를 비꼬려고만 쓴 댓글이죠. 요즘에 누가 남편 아침 차려주냐. 라는 말에 굉장히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의 댓글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네가 좀 차려 먹어라. 손이 없냐. 그럼 와이프가 와이프 거 차리면서 남편 것까지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딱 보니까 남편이 조금 더 일찍 출근하네. 그러면은 좀 더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그러라는 것도 아니잖아. 부부는 그래야지만 화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꼴랑 공무원 월급에 맞벌이까지 시키면서 봐. 대단하다. 라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꼴랑 공무원 월급. 사실 공무원 월급보다 못 버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거는 월급 중위소득 뭐 그런 걸 보시면 아실 테지만 공무원 월급 정말 대단한 거예요. 구급 공무원 월급 무시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이 40대가 넘어가면 구급으로 시작한 공무원들보다 벌이가 적습니다. 평생으로 따져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벌이를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우리 벌면 대기업 외벌이보다 훨씬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근데 꼴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굉장히 인생을 부정적이게 사는 사람의 댓글인 것 같죠. 그리고 그 뒤에 더 부정적으로 적은 글 보세요. 맞벌이까지 시키면서 라는 말인데 도대체 시키면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맞벌이 해라고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야. 맞벌이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남자가 능력이 떨어지니까 언니 아들을 맞벌이 시킨다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남자들이 당연히 외벌이 한다는 뉘앙스지 않습니까? 맞벌이가 당연한 게 아니고 외벌이 해주는 남자가 감사한 게 아니라 외벌이 하는 게 당연하다잖아. 이게 말이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반응은 뭐냐면 맞벌이를 진짜로 하는 이런 직장인 커뮤니티 댓글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직업이 없거나 전업주부인 커뮤니티의 댓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보여드린다 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네가 좀 차려 먹어. 손 없는 남자 납셨네. 라른데 남자라고 읽었지만 아시죠? 욕입니다. 욕이라서 블라인드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글쓴이의 엄마를 들먹이면서 욕을 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자기 결혼 생활도 아닌데 왜 화가 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지만 전부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아침을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이 받는 거야. 그렇다는 말은 자신들도 남편의 아침을 안 차려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당연한 삶을 살았는데 아내에게 감히 아침을 차려달라 하는 글을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댓글 하나 보시면 그럼 돈 많이 벌어서 전업주부 하게 해주던가. 라는 댓글과 기타 등등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는 시간이 남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부가 같이 쓰는 공간에 내가 좀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어차피 누가 해야 돼도 하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니까. 내가 밥을 하는데 남편 것까지 조금 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손해본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진다니까. 부부 생활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사고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에는 1도 안 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안 바쁜 사람이 차려야지. 마누라가 안 바쁘면 남편 출근하기 전에 좀 차려줄 수도 있는 거지 않나? 마누라가 요리를 더 잘하면 마누라가 요리를 전담할 수도 있는 거지 않나? 그럼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할 텐데 그 정도도 안 할 남자였으면 같이 살 가치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 굉장히 뿌듯한 일이니까 말이죠. 아니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잖아. 물론 나는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라서 마누라가 전부 다 요리를 하고 있지만 나는 항상 얻어먹고 있지만 설거지도 안 하고 있지만 빨래도 안 하고 있지만 청소도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심지어 저녁에 알바 갈 때 중간에 쉬는 시간에 까먹으라고 마누라가 도시락도 싸주지만 그건 내가 결혼은 잘한 거고 너는 결혼을 잘 못한 거기 때문에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그냥 우리 집은 와이프가 요리를 잘하니까,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잘하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요리를 전담하는 거고, 그렇다고 서로 집안일이 귀찮아하나? 아닙니다. 보이면 서로 하려고 한다니까. 그냥 마누라가 재택근무라서 집에 좀 더 오래 있으니까 청소를 할 뿐, 빨래를 할 뿐, 설거지를 할 뿐이라고요. 맞벌이인데도 이렇게 사는데 부부끼리 아무 불만이 없다니까. 이걸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자를 만나실 때 그 배우자가 여러분들과 뭔가를 나눠서 일을 하는데 손해를 보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희생을 하면서 서로 감사해 하면서 살아도 부부 생활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그래도 살아남기 힘든 게 사회생활이야. 직장 가면 깨지고 집에 와서 회복하고 해야지. 직장 가서도 깨지고 집에서도 깨질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뇌는 언제 쉬는데? 언제 회복하는데? 그렇게 해서 직장 동료들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어요. 그 동료들 전부 다 밟고 올라가가지고 상무이사 다 할 수 있습니까? 형이 다 잘리는 거잖아. 뭐 때문에? 결혼은 잘못해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서로 희생하고 희생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